네, 국회 상황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모습으로는 아직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은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사흘 동안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이 되는데요. 첫날인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와 함께 이 얘기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오셨어요. 네. 자, 회의가 원래 2시에 열리기로 돼 있었잖아요. 대정부 질문이. 왜 안 열리고 있는 겁니까? 네, 오늘 2시에 원래 시작이 돼야 하는데요. 이제 그러게요. 현재 시작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전해진 바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우원식 국회의장실에 찾아가서 지금 네. 항의 방문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뭘 항의하는 하거든요. 겁니까? 원래 이제 오늘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상정한 최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네. 국민의힘이 당초부터 뭐 받아들일 수 없다. 여야 합의가 아니었다. 맞습니다. 뭐 그런 주장이요. 그런 네.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를 해왔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오늘 상정하겠다 이렇게 네. 결정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아까 정오가 안 된 시각에 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그리고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종적으로 특검법을 오늘 상정하겠다. 네. 이런 뜻을 전달한 상태이고 네. 특검법 상정 자체는 우원식 의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뭐 이걸 막아설 수는 없지만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는 항의하는 뜻으로 지금 본회의 시간에 우원식 국회의장을 방문해서 계속해서 항의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전에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도 했어요. 대정부 질문을 하는 동안에 법안을 상정한 예는 없었다. 대정부 질문만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의 말도 틀린 건 아닌데요. 지난 20대 국회, 21대 국회, 그러니까 최근 8년 동안은 실제로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이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 이전에도 다른 법안들의 경우에 이제 대정부 질문 기간에 상정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뭐 네. 양측의 입장이 아예 어느 한쪽이 100% 틀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안건 자체는 상정이 돼 있고 오늘 대정부 질문도 아예 파행을 겪을 확률은 좀 적어 보이긴 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네. 되는 상황 같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되기도 전에 법대로 하는 거냐 아니면 관례가 맞느냐 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여당하고 야당하고 계속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 보니까 합의가 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애초에 처음에 개원을 할 네. 때도 사실 18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두고도 여야가 말씀 주신 것처럼 관례냐 법대로 하는 거냐 이 부분을 두고 치열하게 좀 맞아요. 다툼을 네, 네. 했었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민주당이 제안한 대로 이제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를 포함한 11개의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고 그리고 나머지 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간 상태로 지금 그렇죠. 상임위가 네. 운영이 되고 네. 있는데요. 네. 계속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유례가 없었던 그 대통령 재임 중 야당이 크게 압승한 경우의 총선이 최근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갈등은 좀 앞으로도 네. 계속 벌어질 거다. 좀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뭐 여당이 상임위 일정을 거부한 전례도 없었고 또 법사위를 달라 운영위를 달라 하는 거 가지고 정말 시간을 계속 끌다가 이제서 한 달 만에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대정부 질문을 하는 첫날부터 지금 파행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열리기는 할 것 같은데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럼 일단 이제 오늘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에 대한 질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 어떤 게 핵심 쟁점이고 대정부 질문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일정부터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법대로는 그러니까 국회법 규정에는 네. 이번 달 6월 임시국회 그리고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번의 경우에는 사흘에 나눠서 대정부 질문을 진행을 하는데 지금 오늘 그 출석하는 장관들이 법무부 장관, 네. 행정안전부 장관, 국방부 장관, 그리고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6명의 네, 국무위원들이 출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 국무위원들이 맡고 있는 각 부처에 맞는 현안들을 사실 질문을 하는 거고 그 현안에 맞춰서 지금 이 국무위원들을 부른 건데 네. 정치, 외교, 통일, 안보 이제 말씀 주신 이 분야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사실 최상병 사건이 오늘 예정된 질의 중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최상병 사건의 경우에는 숨진 최상병이 기본적으로는 소관기관이 국방부기도 했고 네. 그리고 이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고 그리고 법무부랑도 그 소속된 기관은 아니지만 기능이 맞닿을 수 있다고 그렇죠. 보이는 상태고요. 예, 예. 이 밖에도
그 통일 분야에 대해서도 최근 들어서 오물풍선이 계속해서 날아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라고 취재가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 분야예요. 북한 문제도 그렇고 대화 채널이 있느냐 이런 지적도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6월 임시국회가 내일하고 모레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일, 모레에서 사흘 동안 대정부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오늘은 정치, 외교, 통일, 안보 분야고 내일은 경제, 그 다음 날은 사회 이렇게 되는 네, 겁니까? 맞습니다. 사회, 문화, 네. 교육 이렇게 크게 네.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야권은 아무래도 대통령을 정면 겨냥해서 질의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보면 이미 전초전을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여야가 대치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쟁점 좀 짚어주세요. 네, 그럴 걸로 보입니다. 이제 뭐 사실 오늘 쟁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그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좀 방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보이는데요. 어제 운영위가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의원들이 좀 주로 배치가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좀 다선 의원인 박범계 의원 기본적으로 법무부 장관 출신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 지금 현재 법사위 소속이고요. 네. 그리고 전현희 의원 역시 법조인으로서 법사위에서 지금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대로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이에 맞서서 최상병 특검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서 좀 논리를 전개하기 위해서는 네. 전문가들을 배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나온 분이 이제 박형수 의원, 부장검사 출신의 박형수 의원과 그 육군 소장 출신, 장군 출신 강선영 의원, 그리고 이제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 이런 그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나설 계획입니다. 네, 조국혁신당에서도 그리고 한 명의 국회의원이 오늘 질의에 나서기로 네. 했는데요. 김준형 의원이라고 그 국립외교원장을 맡았던 외교관 네. 출신의 네. 김준형 의원이 오늘 그 비교섭 단체 중 유일하게 그 대정부 질문에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발언을 들어보면요.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그 인식이 많이 드러났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경로설은 실체가 없었다. 최상병 사건의 본질은 당시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이 질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이런 본인들의 인식과 그런 공격 방향, 공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많이 오갈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여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밝힐 수 없다. 이것이 어저께 운영에 나왔던 그 대통령 그래요. 이제 보좌진의 아예 없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예, 첫 번째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기존에 나왔던 입장의 경우에는 사실 경로가 있었다 한들 그게 문제가 되느냐. 맞습니다. 예, 문제가 예. 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취지의 주장을 예.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맞서는 야당 의원들이나 아니면은 이 박정훈 대령 측에서는 경로가 있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경로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 안보실이나 진행되는 과정. 맞습니다. 그렇죠. 네, 우정섭 장관 유재현 국방관리관 그리고 김규환 해병대 사령관 등등을 통해서 이 명령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기존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면 그것은 경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수사 결과가 바뀐 것이 문제다. 그런 네.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아무래도 최상병 그 순직 사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정부 질문 이후에는 법안 처리가 예정이 돼 있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최상병 특검법 이게 1순위입니까? 이거 안건으로 올라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지금. 오늘 네. 공식 안건으로 대정부 질의,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올라 있고요. 대정부 질의가 아까 말씀드렸던 11명의 의원이 각 12분씩 질문을 하고 그 이후에 답변 시간이 따로 계산이 되는데 그걸 합하게 되면 약 7시에서 8시 전후에 끝나게 될 걸로 보여요. 저녁에. 네. 그러고 나면 네. 이 최상병 특검법이 이제 안건으로 상정이 돼서 표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다만 그 사이에 이제 토론 절차라는 게 있는데요. 네, 그 네. 토론 절차에 국민의힘이 오늘 이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게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혹은 이 반대 뜻을 강력하게 밝히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이라고 이제 국회법에 적혀 있는 네, 절차를 네, 활용할 네, 수가 네. 있습니다. 흔히들 필리버스터라고 더 많이 불리는 그런 국회법 절차인데요. 이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필리버스터가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라고 하면 국민의힘이 직접적으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고 도중에 중단을 하지 않는 한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만 24시간 이후에야 네. 민주당은 반대로 이거를 강제로 종료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할 때는 전체 재적 의원 수의 5분의 3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180명이라고 볼 수 있고 180명이면은 범야권 의원 숫자를 더해서 이제 넉넉한 숫자니까 24시간 뒤에 그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는 것 자체는 이제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네. 다만 민주당이 원래 계획했던 대로 오늘 내로 최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계획은 좀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필리버스터가 진행이 된다면 내일까지 진행이 된다면 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일로 예정된 경제 분야의 대정부 질문 이 부분도 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애초에 이 대정부 질문이라는 게 지금 6월 회기 내로 진행이 돼야 되는 네. 거고 그리고 내일하고 모레로 그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끝나잖아요.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내일 파행을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파행을 겪게 되면은 이후에 따로 보충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 모레 그대로 사회, 문화, 교육 분야의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말씀을 하실 때 대정부 질문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은 저녁 7, 8시에 끝나게 되고 그 이후에 최상병 특검법 법안이 올라가게 되는 건데 지금 회의 시간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무제한 토론을 하겠다고 이미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더 늦춰지면서 지연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네. 아까 기자들을 만나서 공식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법안이 상정이 되면 여야 합의 없이 없었던 법안이 상정이 되면 뭐 필리버스터를 네. 하겠다 이렇게 네. 선언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점점 더 지연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크다 이렇게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 추경호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라고 한 데 이어서 지금 국회의장실을 찾아가서 여야 합의 없이 안건이 상정되고 여야 합의 없이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된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초에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할 때도 국민의힘은 애초에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고요. 물론 최상병 특검법은 당연히 이번 임시국회, 이번 22대 국회 이전에 21대 국회부터 추진이 됐고 당장 지난 5월에도 이미 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왔을 때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하고 나서 네. 재표결이 실패했던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아마 이 안건을 두고서 계속 대치가 되고 있고 어떻게 할지에 대한 회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이 소식은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계속 필리버스터에 나선다고 해도 24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법안을 상정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번 국회에서는 이 최상병 특검법이 시행이 될 거다,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떠세요? 이제 어떤 하나의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되고 그리고 시행되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여러 절차를 좀 거쳐야 되는데요. 예. 지금 앞서 말씀을 나눴던 법사위 통과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에 본회의 통과 이어서 이제 대통령이 그 받아든 법안을 공포하는 과정이 하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게 시행되는 것까지 또 텀이 있기 마련인데 네. 지금 대통령에게 간다고 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쓸 확률이 굉장히 높게 전망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어제 운영위에서도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가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대통령 본인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에 대해서는 공포하지 않겠다 이런 네, 뜻을 네. 밝혀왔고요. 실제로 그 임기 중에서 이미 10차례 넘게 거부권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번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네. 이전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랑 어떤 변화된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사실은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대통령에게 우리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거부권을 건의하겠다 이렇게 네.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에 네. 거부권을 사용하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상수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정부 여당에서는 야당의 입법 독주로 인해서 거부권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은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거부권을 대통령이 행사를 하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대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돌아온 법안을 이제 국회에서 재표결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나름대로의 그 셈법을 그 재표결 시점을 곧이어 다가올 최상병 순직 1주기쯤으로 맞춰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이 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 행사를 결정하는 거는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법안이 상정되고 그리고 필리버스터로 인해서 내일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시간을 제일 오랫동안 붙들고 있다면 이달 17일, 18일 이쯤에 법안이 돌아오게 되는 거고 곧이어서 최상병 순직 1주기가 다가오는 거잖아요. 뭐 그 전에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이 그 그러니까 재표결 일정 자체는 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7월 19일 근처에 표결이 이뤄질 확률이 높은 것은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표결이 실제로 이뤄진다면 그게 결과적으로 200석이라는 어떤 허들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건데요. 제적 인원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 이게 법안 재의결의 통과 기준인데 지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야권의 현재 그 의석수 모두 합치면 192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재표결 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표결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0표가 필요하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에서 8표가 이제 그 찬성표로 나와줘야 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난 5월 재표결 때도 민주당이 그 당시 최상병 특검법을 추진했던 박주민 의원을 포함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제 백방으로 뛰어다녔다고. 편지도 쓰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그때도 보도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게요. 당시에 법여권 숫자, 의원 숫자, 민주당 포함해서 조국혁신당, 새로운 미래, 진보당 등 다 합쳐서 179명이었고 결과적으로 찬성표 숫자도 179명이었거든요. 절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중 가운데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3명, 4명 정도는 나는 소신대로 거부권으로 돌아온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 알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무기명이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의원들도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범야권 숫자가 똑같이 나왔다 보니 그분들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범야권 의원들 가운데서 이쪽에서 오히려 이탈표가 나온 건지 아니면 그쪽에서 이전에 말한 것과 달리 사실은 반대표를 던진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에서는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거라고 그때 주장을 하기는 했었죠. 네, 근데 무기명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때 전례를 보기에 이번에는 그러면 다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해석이 갈리긴 하지만 뭐 그때에 비해서는 어쨌든 이탈표가 훨씬 덜 필요한 건 맞고요. 숫자상으로 보면은 그렇죠. 조금, 맞습니다. 다만 그때 기준으로도 이번에 필요한 그 이탈표를 확보하지 못했던 것도 맞기 때문에 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결과적으로 그때 가서 까봐야 안다. 뭐 이런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때는 21대 국회 마지막이었고 지금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오히려 표수는 8표로 적지만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기대를 했던 것은 국민의힘에서 21대 당시 재표결했던 시기가 5월이니까 지난 4월 총선이 지나고 난 뒤였고 그 당시에 이미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낙천자였죠. 맞습니다. 그분들의 이탈표를 기대하기도 했고 사실은 이제 그 시기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4년 동안 의정활동을 마친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가족들이랑 여행도 가고 해외 활동도 하고 이러면서 국내에 많이 없는 시기라고들 해요. 그래서 애초에 제적 인원수 자체가 줄어들면 그 민주당 범야권 의원들이 모두 다 표결에 참석한다고 했을 때 그렇죠. 이탈표가 조금만 더 있어도 되는 필요한 이탈표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기대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때도 사실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새로 국회가 막 개원해서 이제 한 달이 지나가는 시점에 뭐 더 많은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더 설득이 필요한 부분인 것 조금 같습니다.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최상병 순직 1주기가 이제 오는 19일인데 지금 재표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17일, 18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민주당과 야당에서도 자신 있게 이걸 추진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일주기에 맞춰서 국민 여론이 또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영향을 주지 않겠냐 이런 시각도 있기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에 조사됐던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 여론이 63%였나 그 전후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네. 이제 꾸준하게 어쨌든 과반 이상의 국민들이 최상병 특검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를 밝혀주고 있는 만큼 민주당은 이 여론을 등에 업고 계속해서 당론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맞아요. 뒤에 네. 그 의사 합의 과정에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는 여론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거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여론을 등에 업고 19일 근처에 다시 한번 좀 표결에 네. 붙일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 중이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본회의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최상병 특검법 얘기는 이 정도 하고 또 오늘 예정됐던 게 방송 3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이잖아요. 어떤 법안이고 어떻게 예정이 돼 있었던 겁니까? 네. 이제 원래 민주당은 오늘 방송 3법 그리고 방통위법 개정안 요 이제 법안 개개로 따지면 4개 법안이죠. 그렇죠. 이 방송관계법이라고 통칭되는 4개의 법안을 같이 상정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이제 알려져 왔습니다. 그리고 뭐 최상병 특검법도 당연히 같이 요청을 그렇죠. 해서 오늘 상정이 된 거고요.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오늘 그 안건으로 올라간 거는 대정부 질문과 최상병 특검법 이렇게 두 개란 말이죠. 결과적으로 이 방송관계법들은 올라가지 못한 건데 국민의힘이 이 법안 통과 자체를 좀 지연시키려고 한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방송법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이제 올리지 않고 다음 주에 빨라도 다음 주에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방송 3법이라는 게 사실은 이 역시 21대 국회에서도 한번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돌아와서 폐기된 법안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떤 법안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속 네, 설명을 네. 좀 드리면은 그 EBS, KBS, MBC 각각의 이사진 혹은 그 MBC의 경우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진을 어떻게 선정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를 좀 더 개선해 보자 이런 취지의 법안인데 이 법안 3개 그리고 현재 이제 5인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명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앞으로 막기 위해서 이 의사 정족수 그러니까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기 위해서 최소한 참석해야 하는 방통위원회 숫자를 좀 4명으로 높이는 그런 법안이 이 방통위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 4개를 통과시킬 방침이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최상병 특검법만 먼저 상정하기로 하고 그래서 분리 처리하기로 하면서 나머지 4개 법안은 조금 미뤄질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취재해본 바로는 아마 이 법안들은 다음 주 11일이나 그 전후로 이제 다시 상정을 시도해 보겠다 이렇게 좀 민주당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도 최상병 특검법에 이제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겠다 이렇게 그렇죠. 나오고 했죠. 네, 맞습니다. 예고를 했고. 근데 이 방송 3+1법, 뭐 방송 4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여서 이게 법안에 하나하나 필리버스터를 걸고 하나하나만 24시간을 끌게 되면 뭐 결과적으로 96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 평일 기준으로 모두 나흘 넘게 걸릴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른바 방송 4법은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고 최상병 특검법만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방송 3법 플러스 방통위법 개정안, 최상병 특검법 모두 받을 수 없다. 뭐 이 뜻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주당에서는 아무래도 최상병 특검법이 좀 여론이 더 지지가 중요한 높은 여론이 상황이죠. 맞습니다. 높은 상황이니까 이걸 우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모두 다 안 된다. 뭐 이런 입장을 한결같이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뭐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방송 3법에 대해서도 그 필리버스터를 사용하고 이후 통과가 되더라도 역시 어쨌든 통과는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범야권 의석수를 보면.
그 방통위법 개정안 얘기 잠깐 해볼게요. 지금 5인 합의제 기구인데도 불구하고 2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저희 나오신 패널 한 분은 2인 체제라는 말도 맞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시던데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2명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방통위 회의가 열려서 네. 그때도 역시 김홍일 방통위원장과 이제 부위원장 이 2명이서 안건들을 처리를 했는데요. 네. 국민의힘은 이 2명이서 처리하는 게 문제가 없다. 실제로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12월에 임명이 된 뒤에 6월 중순까지 모두 네. 74개의 안건을 2인 체제로 처리를 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YTN 기본적으로 그 준공영방송 성격이었던 보도 전문 채널 YTN을 민영화시키도록 허가하는 그러니까 승인하는 그런 네. 결정도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반면에 민주당은 일단 2인 체제로 이걸 결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고 네. 그리고 이거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명까지 그 의사정족수를 늘려야 늘려야겠다.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네, 하고 있는 네. 그 뜻이 담긴 게 방통위법 개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민주당이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바로 방통위에서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안을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하겠다, 진행시키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김홍일 위원장이 사퇴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이제 의결을 했으니까 그렇죠. 마지막 예, 예. 공식적인 업무로 요 안건들을 처리했다고 2인 체제로 또 이걸 마지막으로 지금 의결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후에는 지금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정해서 임명할 때까지는 이제 이상 그 부위원장 혼자 남게 되는 네, 건데 네. 그때 그러면 이제 지금 방통위의 입장은 이미 그 계획을 의결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실무 절차들에 대해서는 꼭 2명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다. 절차대로 그냥 진행하면 된다, 네, 이것은. 맞습니다. 네, 그런 예.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오는 8월에 이제 임기가 만료되는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의 교체를 마무리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가지고 네, 있는 거고요. 네. 민주당의 경우에는 늘 그랬듯 2인 체제로 무언가 의결한 것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만 있는 상태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위법적이다 네, 이런 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후 절차도 위법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자진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탄핵이 되면은 직무 정지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막겠다 뭐 이런 뜻으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이 탄핵안이 그 발의가 되면 그 발의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게 되고 보고되고. 보고된 뒤에 만 24시간 초과 그리고 72시간 이내로 그 본회의 내에서 표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민주당의 타임라인대로 하면은 지난주 목요일에 당론으로 발의를 했고 금요일에 본회의가 없었고 월요일에 없었으니까 오늘 본회의에 이제 자동이 보고되는 일정이었단 말이죠. 그러면 24시간 뒤인 내일 이 시간쯤에 요거를 그 탄핵안을 통과를 시키면 이제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인 탄핵 결정을 받게 되는 건데 그렇죠. 6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이게 그 탄핵안이 통과가 되고 네. 나면은 그때는 네. 당사자가 사퇴를 할 수가 예, 없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의 뜻을 밝힌 것으로 네, 보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비슷하게 바로 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거의 같은 그 방법을 썼는데요. 네. 작년 11월 30일에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사가 나왔어요. 네. 전날 밤에 이동관 위원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그래서 이동관 위원장은 그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날 밤에 바로 사퇴 의사를 네, 네. 이제 그 표한 거고요. 김홍일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기 직전에 예, 그 사퇴를 네. 뜻을 밝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김 위원 마찬가지인 상황이네요. 마찬가지. 네, 맞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그 자신이 탄핵되면은 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가 정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네. 그 사퇴를 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을 했는데요.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이제 전 네, 위원장도 네. 그 탄핵에 대해서 탄핵 이후 자신의 사퇴에 대해서 비슷한 설명을 했습니다. 뭐 직무 정지를 통해 방통위 운영을 마비시키고자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자신을 탄핵시켰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 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우려스러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네. 이렇게 자신이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유를 네. 강변했습니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장실 앞에서 항해 농성을 하면서 우원식 의장은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김홍일 전 위원장 얘기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럼 사퇴를 하면 탄핵소추안은 폐기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사퇴를 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임명권을 사용해서 이거를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러면은 탄핵소추안이라는 건 애초에 그 방송통신위원장 직에 있는 사람을 그 더 이상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 막는 절차이기 예, 때문에 이미 사퇴를 해서 그 절차가 마무리됐다면 현실적으로 그거를 계속 실효성이 진행할 없겠네요. 맞습니다. 네, 진행할 수 있는 네. 방법도 없고 이제 법적인 그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네.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정부에서는 바로 임명을 해요? 이제 정부에서는 그 후임 방송통신위원장의 후보자를 골라서 이제 지명을 하게 될 텐데 네. 다만 그렇다고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 누군가를 정해서 바로 임명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네. 중간에 청문회라는 절차를 그쵸? 거치게 되어 네,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에 출석을 해서 뭐 자신의 재산이나 가족이나 경력 혹은 어떤 그 지금까지 해왔던 업무 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받고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게 되는데 다만 이제 국무총리나 일부 요인들처럼 네. 뭐 대법원장 등 일부 요인들의 경우에는 그 청문회를 한 뒤에 이제 그 청문회 내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반드시 됩니다. 통과가 돼야 맞습니다. 되죠. 예. 하지만 방송통신위원장은 그런 직무는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야당의 야당에서 반대가 있더라도 맞습니다. 네. 그대로 임명을 네. 할 수 있게 될 네. 거고요. 네. 그 과정이 뭐 통상적으로 뭐 위아래로 더 늘고 줄어들 수 있겠지만 약간 네. 한 달 정도 네. 걸리는 걸로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소추안은 폐기가 됐고 김홍일 전 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방침인가요? 그러면? 일단 이미 사퇴를 했기 때문에 김홍일 전 위원장을 다시 뭐 사퇴를 되돌리거나 뭐 그럴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는 없는 걸로 상황이겠네요. 예. 야당도 역시 파악을 하고 예. 있고요. 다만 이제 이동관 전 위원장 그리고 김홍일 전 위원장이 네. 비슷하게 사퇴를 하면서 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전에 사퇴를 하니까 좀 이런 거를 막아보자 이런 네. 취지로 네. 오늘 그 장경태 의원이 오전에 곧바로 이런 걸 막기 위한 그 법안을 냈는데요. 오늘 아침에 발의를 했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 소식이 들려진 직후에 곧바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그러니까 네. 의결되면이 아니라 발의되면 이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낼 수 없게 한다. 이런 내용의 네.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를 네.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국회에서 이 사퇴를 막거나 새로운 방통위원장 선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게 현실적으로 맞고요. 네. 다만 이제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 그 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좀 조사를 계속 이어나가 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능한가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네. 좀 분분합니다. 일단 이걸 설명을 드리려면은 애초에 그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어떤 사유로 제출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한 가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2인 체제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운영했다. 이걸 민주당은 위법하다라고 네. 판단하면서 네. 제일 네. 먼저 그 이유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YTN을 유진그룹이 공익성과 공정성 담보 등 심사 기준을 채우지 못했는데도 이 YTN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위법하게 승인했다.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네. 이 이유는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러니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사퇴를 했더라도 김홍일 위원장이 했던 탄핵의 사유는 맞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다. 맞습니다. 네. 민주당이 예. 주장하는 위법한 사유, 이제 민주당이 주장하는 위법한 사유들은 그대로 남아 있긴 하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우리는 네. 그 탄핵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탄핵을 하려고 했던 그 이유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네. 꾸준히 밝혀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다면 실제로 사퇴를 해버렸는데 네. 이거를 계속해서 조사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있을 수 건데요. 있겠네요. 네. 민주당의 뜻은 이렇습니다. 그 탄핵이라는 제도가 징계 한 가지, 그리고 위법성 확인 한 가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이 징계는 이미 사퇴를 해버렸으니까 의미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을 확인하는 것은 절차대로 진행해도 된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국회에서는 김 위원장이 사퇴한 뒤에 탄핵을 조사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런 네. 입장을 좀 밝히고 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양측이 아직 좀 의견을 굽히지 않는 상태인데 결과적으로 실제 법사위 조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들어온 소식 보니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추가 회동은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직 의총을 하지는 않았고요. 의총을 한 다음에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또 의총을 하게 되면은 또 본회의가 조금 또 지연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검사 탄핵에 대한 것도 올라와 있었잖아요. 검사들에 대한 탄핵 사유는 뭐였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미 6월 중에 민주당에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런 뜻을 이미 밝힌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다만 구체적인 일정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네. 오늘 2시에 예정됐던 대정부 질문에 앞서서 네. 오후 1시에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그 4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제 발의하기로 결정을 하고 곧바로 1시 40분경에 이제 실제로 이 탄핵안을 발의를 했거든요. 네. 여기에는 총 4명의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재명 전 대표의 대북 송금 쌍방울 대납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경우에 네. 자신의 쌍방울 관련 재판 마지막에 옥중 편지를 통해서 이 박상용 검사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허위 진술을 요구하면서 회유했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에 대해서 박상용 검사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이제 반박을 해왔고, 네. 이 공방이 첨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박상용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최종적으로 오늘 발의를 한 겁니다. 이 탄핵안이라는 게 발의가 되면은 그 다음에 직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1시 40분에 발의를 했는데 네. 2시에 열리는 본회의가 그 다음 본회의니까 네. 곧바로 이제 보고가 되는 보고가 거거든요.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보고가 되고 그 과정에서 민주당에서는 이 검사 4명이 왜 탄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네. 나머지 검사들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2011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도중에 재소자들을 불러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어미준 검사 네. 그리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닌데도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네. 강백신 검사 네. 이런 검사들에 네. 대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박상용 검사와 마찬가지로 어미준 검사와 강백신 검사 모두 전혀 근거가 없고 절차대로 네. 합법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이런 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탄핵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회의가 지연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저희가 조금 취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죠. 있습니다. 예, 예. 중앙지검에서도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시작된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때문에 이제 곧이어서 수원지법에서도 그 재판을 받을 텐데요. 네. 애초에 국민의힘에서는 최상병증권법에 대해서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수사에 대한 물 흐리기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고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양측의 주장은 좀 첨예하게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 국회 상황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본회의 참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 의원총회 여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본회의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대로 다시 이 얘기는 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 저희가 일반 뉴스 좀 전해드리고 다시 오겠습니다.